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리틀보이님 어서 오시고요. 정복규님, 좋은날님, 금손마리오님 어서 오세요. KJ77님, 즐거운 인생님, 김수희님, 쿨쿨쿨님, 존버는 승리한다님, 두려움없는 자연님, 부자 이글루님, 나는 위대한 부자다님, 경리님, 임갑순님, 자자손손 만석군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은님, 화려한 수익님, 꽃땡이님, 경리님, 수영님 어서 오세요. 도채호님, 미소돔님, 정주행님 운전 중이에요. 네, 왜 이렇게 빨리 집에 가죠? 일하란 말이에요. 콜 떼야지 왜 집에 가는겨? 윤영숙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짱순이님, 어주 리틀보이2님 어서 오세요. 무슨 관계죠? 리틀보이님하고. 미순나무님 어서 오세요. 네. 이경춘님, 시몬스님, 사우리님, 빨강망토 천사님, 찌리구리님, 끝내주는 인생님, 금화왕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우제우스님, 네 어서 오세요. 데이지 행복해님, 은혜님 반갑습니다. 유채님 어서 오시고요. 파랑새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희망동네 부자님, 엉만이님, 양봉부자 팜스톡님 반갑습니다. 어디까지 드렸죠? 네. 웁스 7827님 어서 오시고요. 태호 어머니님 반갑습니다. 도깨비님 반갑습니다. 풍요로움님 어서 오시고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큰바위 얼굴 류님 어서 오세요. 서연이님, SW 리님 반갑습니다. 네, 정재훈님 어서 오세요. 이게 격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안 돼!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거요? 좋은 세상이군요. 네, 훌륭합니다. 정재훈님 어서 오세요. 네, 한송이님, 여유만땅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제목이 뭐냐? 객관적으로 좀 생각하자. 네, 객관적으로 생각하라. 네. 아니, 형준, 하영, 그걸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네. 눈누난나 신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박조 이영란님, 가치나님도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야, 유튜브에서 방송하니까 조금, 네. 여유롭고 한가지다, 그죠? 네. 유튜브에서만 이제부터 방송할까? 네. 어서도 오세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시간에서 조금씩 더 빠졌어요. 그죠? 네, 시간에서 조금씩 더 빠졌고, 지금 삼성전자가 뭐, 한 0. 몇 프로 좀 더 빠졌고요. 하이닉스도 좀 더 빠졌고, 일단은 조금씩 더 시간에서 좀 더 눌리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벌땡님도 어서 오시고, 지금 나스닥 선물은 한 1% 정도 빠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환율이 1490원, 유가는 104달러, 왔다리 갔다리. 뭐, 일단 오늘 저걸 봐야지 될 것 같긴 합니다. 저걸 봐야 될 것 같긴 하고. F구티님 슈퍼챗 2만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쉿. 쉿? 쉿. 자, 메이킹 지니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서는 조금, 네, 그런 모습이고요. 리트보이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김명수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그래서 약간 이제 미국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아마 떨어져서 시작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봉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만만 이쪽부터 해가지고요. 네, 이란 쪽 봉쇄가 시작이 됐고, 이란이 뭐라고 했느냐? 네, 되게 좀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봉쇄하는 것은 불법이다. 네, 국제해상법인가 뭐 지랄인가 한다고 뭐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들이 호르무즈 봉쇄하는 거는 불법이 아닌가? 나 좀 이상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애들이. 자,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적대 세력에 대한, 네, 적대 세력.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 이쪽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네, 절대로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영원히 봉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주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장이 조금 불안정합니다. 네. 세들 부자님 어서 오세요. 네, 조금 불안정하고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김진현 님도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종전이라는 또는 휴전이라는 어떤 그 약발이 조금 사라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휴전은 일단 22일까지 휴전 기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하나라도 공격을 하는 순간 또는 이제 미국 군함이 또는 뭐 다른 나라의 군함이 호르무즈의 기뢰를 제거하러 들어갔을 때 이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공격을 받게 되는 순간 휴전이 깨지는 거거든요.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이죠.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도 휴전 기간이고 종전이 다가오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뭘 좀 하려는 모습이 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식으로 네. 이 종전도 깨지는 거 아니고 종전은 깨진 거고요. 휴전도 깨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고 지금 파키스탄 언론에 의하면 이란하고 미국이 네 조만간 다시 2차 회담을 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긴 하는데 날짜나 뭐 일정은 미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긴 했습니다. 근데 공격을 하는 순간 마탱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타냐후가 뭐라고 했느냐? 이란을 봉쇄하는 미국의 이런 작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네, 뭐 별 개 같은 네, 소리들이 너무 많았죠? 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신정식님 어서 오세요. 28일 전은 뭐죠? 28일이 무슨 날인가요? FOMC? 28일이 뭔가요? 뭐 있나요? 28일 날은? 네. 22일까지는 일단 휴전 기간이기는 한데, 28일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런 건가? 자, 아무튼 뭐, 그래서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당분간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령도 나와 있고, 많이 샀어요. 비중이 많아서 돈 좀 챙겼어요. 이렇게 갑자기 오를 때는 또 비중 많으면 조금씩 줄이는 것도 괜찮아요. 네, 밤토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볼 것인가. 사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장을 좋다 나쁘다라고 어느 한쪽으로만 딱 기울여서 생각하게 되면 객관성이 좀 떨어지죠. 팬맨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심장을 좀, 이렇게 좀 차갑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심장을 차갑게 만들어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조금 한 발자국 멀리 떨어진 어떤 방관자의 입장, 그런 식으로 좀 보셔야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형수기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주식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거나,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모두가 원하는 거는 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상승세로 전환되는 거. 그걸 우리가 다 원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결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옷빵, 옷빵.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은 옷빵이야. 뭐, 그런 상향님 어서 오시고요. 뭐, 헤어지기 싫어.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네, 이상과 현실.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그러면서, 부모님께. 야, 니들 도대체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우리는 사랑 하나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가난이 찾아오면 행복은 창문을 넘어서 도망친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네, 그런 거라서 684-6688님 어서 오세요. 네, 주식이 원래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 너무 쉬웠지. 네. 너무 쉬웠지. 뭐, 그래서, 이상적인 부분들하고 현실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차이가 딱 날 때 사람들이 많이 뭘 느끼냐면 현타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내 이러려고 주식했냐, 뭐 이러려고 이거 했냐,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비관적인 생각으로 많이 더 깊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무조건 오를 거다, 잘 될 거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의 어떤 리스킹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두셔야지 충격을 덜 받아요.
문영민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굉장한 실망감을 느끼거나 굉장한 어떤 그 좌절감 이런 걸 느낄 때 언제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을 때 이때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뭐 네 진짜 교주처럼 떠받들던 그런 어떤 지금 유튜버 중에서 사기쳐가지고 금감원에 잡혀간 애들 걸렸잖아요. 감사합니다님 어서 오세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라서 그거랑 같은 생각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뒤통수에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그런 배신감부터 해가지고요. 그 마음의 심적인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얘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배신을 딱 해버려. 이런 거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거. 그래서 졸졸졸님도 어서 오세요. 네, 주식이라는 부분들도 무조건 올라갈 거야는 없어요. 아시죠?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계속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본 적은 없죠. 그래서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하는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 주시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겁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아니겠어요? 지금 상태에서 뭐 올라갈 수 있다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찝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나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왜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자본주의 그 시장 안에서 있는 이 구성품들은 전체적으로 다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주식도 물건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주식이란 것은 기업의 그런 주권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의 주권을 뭘로 평가하느냐?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덩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기업은 뭘 해서 먹고 사느냐?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살죠. 물건을 파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건 값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매출이라든지 실적 같은 경우가 굉장히 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실적에 걸맞는 주식 상황이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액면 분할을 때리든 뭘 때리든지 간에 시가총액 자체도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여기다 주식을 집어넣고 나면 굉장히 거기에서의 그 뭐랄까 성장에 대한 그런 가치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변론사님, 흰까치님 어서 오세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이라는 게 있어요. 네,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죠? 네, 만약에 100만 원이면은 양복을 한번 맞출 수 있다. 양복 한 벌. 네. 상의 하나, 바지 하나 이렇게 해서 양복을 한 벌 맞출 수가 있는 거야. 100만 원으로다가. 자, 근데 인플레이션이 나와 가지고 이게 가격이 올라갔대요. 한 벌을 이게 102만 원이 된 거야. 막 110만 원 됐다. 110만 원. 10%가 올랐어요. 10%가 올라 버렸어요. 자, 그러면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양복을 못 맞추게 된 거잖아요. 네. 해피님 어서 오세요. 이제 100만 원 가지고 양복을 못 사게 돼요. 못 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10만 원을 내가 보태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을 가만히 놔뒀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네, 물건값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안 좋아지는 건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10% 이상짜리 되는 투자 상품을 찾거나 뭐 등등등 해가지고 돈을 벌어놔야 되겠지. 그래서 1년 후에 인플레이션 10%가 올라왔어도 나는 이제 110만 원이 되면 손해본 거 없고 120만 원 되면 돈을 번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윤정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만들어 놔야지 다음에 물건값이 올라갔을 때도 나는 그것을 살 수 있다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포도사랑님, 투자의 불기둥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월급은 뭐 한 2% 올란다 치고 인플레이션은 5% 올란 치자. 이렇게 되면은 3%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돈을 가만히 쥐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투자라는 것을 해야 되죠. 이 투자라는 것에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내 원금을 가만히 유지시켜주면서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돈을 벌어주는 게 없더라 이 얘기야.
지금 보시면은 뭐 적금이나 예금이나 이런 거 보시면 2%도 채 안 나오죠? 네. 적금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세금 떼고 뭐 이거 떼고 하면 한 1.8%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예금 같은 경우도 이 세금 떼고 나면은 2% 조금 넘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네, 금액을 받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사실 못 따라갑니다. 인플레이션만큼이라도 따라가면 좋겠는데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항상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어요. 원금 손실의 위험. 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원금 손실의 위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유식한 말로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크. 네. 그리스니님 어서 오세요. 네. 국채 3%라고 하더라도 국채가 3%나 주는 데가 있어요? 3%나 줘? 네. 우리나라 국채가 3%나 줘요? 국채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주지 않나요? 네, 미국? 근데 잘 아시겠지만 채권을 솔직히 네, 이자 받아 먹으려고 채권 사시는 분은 거의 없죠. 네. 채권도 사고 팔고를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뭐 10년물, 뭐 30년물 국채 사가지고 30년 동안 난 이자 받아 먹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네. 그죠? 네. 향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래서 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네, 장기채 투자하시는 분은 그런 거는 네. 앨리스님도 어서 오세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뭐 시중 금리와 연동하거나 또는 한 10%씩 주는 게 있다. 나는 10년 동안 10% 정도의 어떤 채권 금리를 계속 받아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네,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강희 님도 어서 오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효과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 리스크라는 거, 요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원금 손실의 위험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위험이죠, 위험. 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리스크 관리. 즉 다시 얘기하면 최소화하는 거죠. 최소화. 존중님 어서 오세요. 최소화시키는 거.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뭐다? 투자에 있어서 넘버원. 근데 잘 아시겠지만 리스크가 크면 수익도 커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잖아요. 즉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게 되면 수익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수익을 최대화시키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나요? 어떤 전략? 네. 많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리스크 쪽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수익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써요. 수익이 100%가 나올 것이다. 리스크가 50%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자, 그러면 수익 100%만 생각하지 사실은 마이너스 50%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BKK 망고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투자를 할 때 나는 100% 수익을 무조건 올릴 거야 라는 생각만 하는 거지. 주가가 떨어져서 원금 손실이 마이너스 50%, 즉 반토막이 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매수를 할 때 나는 반토막이 나야지 우시싯 그러면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그랬죠. 약을 먹고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나 이번 이 주식 사기만 하면 그냥 개작살 날 거야. 그냥 박살 나는 거야. 이거 막, 네. 이날을 위해서 지금 돈을 모아왔어. 네. 10년 동안 모은 이 내 전 재산을 반토막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빨리 여기다가 슈퍼채팅 쏘고 들어가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네. 자, 아무튼, 근데 이 부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아요. 손실 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네. 손실 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익 나겠다는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찾아다니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뭘 하느냐? 리스크보다도 수익. 자, 이거 사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런 시원한 말에 속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진짜로 속아. 네. 사면 무조건 된다. 네, 그냥 이것만 믿는 거야. 언젠가는 오르겠지. 네, 어떻게든 올라간다. 장기적으로 무조건 상승한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무조건 상승하는 건 맞아요.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성장성이 꾸준하게만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삼성전자가 지금 20만 원이지만 결과적으로 뭐 10년이든 20년이 지나면 4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갈 수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회사가 망하지 않을 테니까. 자, 그러면 50만 원도 가고 100만 원도 간다 그러면 와우 땡큐 하면서 집어넣어놓고 물려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많이들 얘기하죠. 주식 안 팔면 된다. 주식 팔 필요 없다. 그냥 가지고서 계속 가져가는 거다. 장기 투자는 계속 가지고 끌고 가는 거다.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수익 난다.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것만 보는 거야. 왜? 올라간다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거든요. 올라간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언젠가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부분이고, 현실로 들어오면 다르다고 그랬죠? 현실로 들어오면. 자,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게 웃기는 거죠? 언젠가는 갈 거지. 자, 가요. 언젠가는 갑니다. 이거 뭐 멀리 볼 것도 없네요. 여기 8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20만 원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2배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가요. 언제든가 올라가요. 근데 이 중간의 단계가 뭐였냐? 한 6, 7개월 정도? 거의 한 1년 정도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한 40% 나왔잖아요. 네. 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한 40% 넘게 나온 거죠. 마이너스 40%가 나온다는 이 부분.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냉정해져야 되는데 여기선 냉정하지 못해요. 어쨌든 올라갈 거 아니니 그냥 놔두면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주식은 절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했을 때 너무 무섭고 많이 내렸다 생각되면 그때 사면 대부분이 수익이 나요. 크게 물리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꼭대기에 사가지고 물려있기 때문에 이걸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견딜 것이냐인데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10만 원까지 빠진다 생각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20만 원에 삼성전자를 샀는데 20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 네. 20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22만 원 막 이렇게. 요 27일 날, 26일 날 이렇게 사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네. 어디 보자. 배당금을 한 종목에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세금을 15.4% 제외하고 나왔는데 다른 종목에서도 3천만 원 배당금이 15.4% 제외하고 나왔는데 통합적으로 배당금이 5천만 원 정도 되면 추가로 세금을 더 공제하나요? 물론이죠. 네. 2천만 원까지. 이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이 금융소득에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면 여러분도 혹시 예금 넣고 계시나요? 사오리님. 예금을 만약에 1억 넣는데 한 200 받았다. 네. 아마 예금 한 10억 넣었는데 한 2천 받았다 칩시다. 2천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배당, 네, 그 다음에 다 배당이죠. 뭐 회사 임직원이신 분들은 회사에서 배당 지급 받을 때도 있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법인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배당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배당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배당금을 어떻게 해요? 5천을 받았다 이거야. 네. 그러면 이거 할 때 받을 때 여기 이자 세금에서도 배당 이자 소득세 내죠. 세금 띄고 얼마 받습니다. 여기 배당에서도 15.4% 띄고 받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뭐 4,800이 이렇게 받겠죠. 네. 등등 받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금도 포함되고 배당도 포함되면 이게 총 합쳐서 7천의 금융소득을 얻은 거잖아요.
여기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월세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이건 사업소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부분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빼고 그냥 예금과 배당만 놓고 볼게요. 적금 이자도 마찬가지고요. 7천만 원에 내가 금융소득이 발생했으면 여기서 2천만 원은 공제됩니다. 그러면 남은 게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이 5천만 원이 어디로 가느냐? 나의 종합소득세. 나의 종소세로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근로자인데요. 나는 회사원인데요. 그러면 회사의 근로소득 플러스 요놈이 포함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되느냐? 종소세로 포함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금을 때려 맞고요. 회사에서 건보료 냈죠? 네, 건보료 내는 거에다가 요거는 요거고 지금 요 포함된 종소세 요 5천만 원에 대한 건보료가 또 따로 별도로 나옵니다. 1년 동안 내시오 해가지고 또 나옵니다. 미쳐버리는 거지. 세금이 아주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 진목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이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또 따로 내야 되고요. 건보료 또 따로 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7천만 원이라는 금융소득을 받은 걸 다 빼앗아 가지는 않습니다. 네. 다 빼앗아 가지는 않아요. 근데 빼앗아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뜯기게 됩니다. 일단 그 배당소득 나온 게 올해 거는 올해 포함이 안 되죠. 내년에 아마 세금을 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리과세가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뭐 배당 덩치가 큰 애들이 있잖아요.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요거는 이제 종소세랑 분리가 돼서 세금을 따로 내겠죠. 네. 그러면 분리과세가 된다 그러면 이 5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세금을 내면 되고 분리과세가 안 된다 그러면 근로소득하고 합쳐가지고 나온 전체 소득에서 매겨야 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 구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금을 뜯게 되는데 이 분리과세가 되면 조금 더 유리하겠죠? 네. 회사마다 다릅니다. 전부 다 되지 않아요.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엄청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리과세가 되는 기업들의 조건이 있어요. 배당 성향이 30%인가요? 네, 그 정도 높아야 되고, 전년도보다 배당금이 높아져야 되고, 등등등등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절세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근데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자, 한번 봐보세요. 자, 배당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요거를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배당금을 만약에 10%를 받잖아요. 배당금이 만약에 10%가 나온다. 그럼 요건 약간 이제 매매가 좀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자, 보통은 기업은행이나 이런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기업은행이 그때 배당 한 7, 8%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자, 이거를 여기. 옛날부터 여기를 쳐볼게요. 보통은 이렇게 배당 요거 할 때쯤에 사잖아요. 네. 배당, 여기가 이제 배당 기준일이에요. 배당락이 있었던 날이고, 배당락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자, 요때 사면은 대체적으로 다음번 배당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배당락을 보통 10% 배당을 주는 기업은 배당락을 10에서 15% 이상 때립니다. 무조건요. 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쳐맞습니다. 그런데 배당금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죠? 세금이 나오는데 지금은 뭐가 없어요. 금투세가 없기 때문에 매매 차익은 세금을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배당을 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요. 배당 바로 직전에 팔아주는 거예요. 주가 많이 올랐을 때요. 팔아.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가 배당락 떨어지면 다시 사요. 그만큼을. 그러면 다음번 배당락 나올 때 또 어느 정도 올라오겠죠? 또 팔아요. 배당락 쳐맞고 나면 또 사.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복불복이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배당락 이후에 사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자, 배당금 10%는 내가 못 받아요. 하지만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10% 싼 가격에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당락이 떨어진 상태 이후에는 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네.
번거롭기는 하지만 요 방법을 쓰게 되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배당금을 계속 챙기실 수는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 잘해야 돼요. 지금인가 하다가 놓쳐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팔았어. 근데 배당이 이번에 8%짜리래. 근데 주가는 한 15% 빠졌어. 그럼 사는 거야, 그냥. 네. 나중에 더 20%가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치더라도, 일단은 난 이거보다 싸게. 네. 이거보다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네. 배당 8%보다 더 싸게 산 거 아닙니까? 15%나 빠졌으면. 그러면 나중에 주가는 다시 대부분 회복이 되거든요. 배당락으로 떨어진 주식은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요걸 잘 이용하시면 세금 없이 배당금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쉽지 않죠, 잘. 네. 이게 이론상으로는 참 쉬운데 지금 배당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뭐 1억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그거를 네. 때마다 정리하는 거 1년에 한 번씩 정리하는 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금을 그냥 맞고 편안하게 살겠다. 뭐 그렇게 하셔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네, 세금은 근데 대환장 파티가 될 거예요. 배당을 뭐 한 7천만 원 받았다. 다 뜯어가지는 않습니다. 다 뜯어가지는 않지만 한 3천은 3천은 맞지 않을까? 3천까지 안 맞나요? 한 2천 맞으려나요? 요 정도는 맞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맞습니다. 얻어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매매밖에 없다, 지금은. 네, 지금은 매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당금 같은 경우는 이래요. 자, 이거 배당금 5%밖에 안 주는데 지금 10% 올랐네요? 팝시다! 네. 배당금 미리 받아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가 떨어지고 나서 배당락 떨어지고 그게 주가 떨어지고 나면 삽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식을 팔고 현금만 있지만 그런 전략들도 알고 있으면 편하실 거예요. 그 만약에 뭐 요즘에 이제 강원랜드 이런 거 있잖아요. 강원랜드가 이제 배당락이 떨어졌어요. 그럼 난 여기서 팔았어. 여기서 보자. 이게 지금 한 6%쯤 배당 나오거든요. 배당은 6%쯤 나오는데 이 6%더 빠졌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요 날도 6% 빠졌죠. 근데 요 밑에까지 빠졌으니까 한 7, 8%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여기서 팔아가지고 여기서 주스면 배당 받은 거랑 똑같아요. 네. 규칙 파괴자님 어서 오세요. 네. 똑같습니다. 저도 네. 뭐 예상은 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네. 건보료가 네. 아니 다 냈는데 지금도 내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 추가로 또 내야 해. 그러면서 이게 나옵니다. 친절하게 계산 빠바바바박 돼가지고요. 한 달에 얼마씩 내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개 짜증 납니다. 네.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이번에는 주식을 팔아서 괜찮을란가 모르지만 다시 또 살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피곤해지겠지. 네. 이 건보료가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네. 배당 받아다 줘야 할 게 아니야. 그냥 막 날아갑니다. 그냥 막 날아가. 그거 내다 보면 진짜 짜증나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의료보험 통지서가 2번이 나오는 거지. 네, 이렇게 내라 하나, 원래 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너 추가로 내야 될 거 하나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가 이미 세금도 냈어. 네, 종소세에다가 추가가 돼가지고 세금도 또 내 금융소득자 해가지고요. 골 때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벌은 걸 다 뜯어가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5천을 벌었다 치더라도 5천이 다 내 돈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하고 굉장히 많이 뜯어가기 때문에 요것들은 조금 네, 생각들을 많이 해서 스마트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많이 받았다고 무조건 좋아하실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미리 팔고 배당락 때 떨어질 때 사는 거 요거 강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 배당 주식 그 하는 거 강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리 님도 지금 남편분하고 별도로 또 그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남편분하고 같이 합쳐서 받았다는 겁니까?
남편분과 별도로 받았다 그러면은 네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야오씨 네. 근데 배당 세금 3, 4천씩 내면은 그거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네 물론 이제 직업이 따로 없으시다 그러면은 그 배당 그 건보료만 내시면 되겠지만은 아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아 쉽지 않을 걸. 그래서 이 세금은요 네 내다 보면은 정말 짜증 나고 화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니까요. 아 남편분만 그러면은 네 상당히 네 추가적인 거시기를 내셔야 되겠네요. 네 추가적인 거시기를 내셔야 될 겁니다. 세금이 그리고 원래 저것도 많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직업이 따로 있으시겠죠? 네. 직업이 따로 있으시니까 거기다가 배당금이 더 합쳐지는 거예요. 금융소득이 합쳐지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이런 거 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나누면 되거든요. 네. 사람마다니까. 세금은 사람마다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너무 몰빵되어 있으면 이거를 와이프분한테 조금 분산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럼 사업자시면은 금융소득 많으면 거기다 종소세가 더 추가가 되니까 이게 네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될걸요. 세금이 장난 아닐 건데요. 네. 장난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약간 분산해서 받으세요. 네. 뭐 배당 받는 거를 좀 뜯어와가지고 여기 2천만 원까지는 공제니까 배당 2천만 원까지는 나한테 해라. 그러면은 세금이 많이 줄어요. 네. 안 하신다면서요. 남편분만 받으시는 거 아니었어요? 나눠서 하는 거면 이미 끝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절세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잘 해주셔야지 돼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세금 많이 내시면 네. 부자 소리 듣긴 하는데 세금을 내보면 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죠? 아주 짜증납니다. 세금 내다 보면 진짜 이걸 전문용어 뭐라 그래요? 야마돈다 그럽니까? 개 짜증나죠? 화납니다. 네. 자 세금을 내야 될 때가 왔구나. 5월 달이 오는군요. 이제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이네요. 건보료는 한 10월쯤에 정산돼서 나오든가 그러던데 네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그때쯤에 다시 나오는 것 같고 아무튼 뭐 세금이 계속 나옵니다. 세금이 매달 있습니다. 매달 있어. 이번 달에도 세금이 뭐죠? 부가가치세 있었던가요? 뭐 그런 거 계속 있습니다. 네 계속 있습니다. 세금 공화국이야. 네. 그래도 투명하게 내야죠. 번 거는 다 내야 됩니다. 네. 번 건 다 내야지. 네. 에휴, 세금의 계절이 돌아왔으니까 다들 준비들 하시고 미리미리 적금 드시고 네, 세금 적금 따로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세금 적금 따로 드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야마가 됩니까? 초록벨님 어서 오세요. 네, 아무튼 뭐 그렇다. 네, 그렇다. 그래서 절세 방법도 많이 연구하시고요. 많이 쓰세요. 네, 비용 많이 쓰시고 그러면은 좀 인정되지 않습니까? 뭐 거시기 하면 저한테 기부를 하세요. 네. 네. 사업 비용으로 성취자한테 다 써버렸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모르겠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그래서 주제는 그거예요. 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하자는 거.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세금 같은 경우도 리스크 관리랑 똑같은 거예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한쪽으로만 몰빵되어 있다라면 이 부분들을 조금 분산해 주자라는 거죠. 자, 즉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상승한다, 무조건 주가는 올라간다 이런 말만 들었다라면 전혀 하락에 대한 대비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어떡하지가 되게 되는데 뭐 어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면 시장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세 가지. 오르거나 여기 세 가지요. 세 가지. 1번은 오르거나 횡보하거나 내리거나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요 세 가지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 세 가지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우라는 이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횡보하는 것은 붙여서 할 수가 있어요. 오른 다음에 횡보,
내린 다음에 횡보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른 다음에 횡보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린 다음에 횡보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횡보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오르던 게 멈췄네? 이거는 내리던 게 멈췄네? 다시 말하면 더 안 올라가네? 더 안 내려가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맨날 담배가게 아가씨한테 벤치를 맞다가 오늘 담배가게 아가씨한테 내가 위크를 살짝 했더니 한번 실적 웃어줬어. 이 여자가 오늘은 나한테 차갑게 안구네? 웃어주네? 오호. 그 다음날 또 한번 윙크를 또 한번 이렇게 막 했더니 이번엔 웃어주는 게 아니라 아유 왜 그러세요 하면서 또 말도 붙여주네. 어쩌 이거 봐라. 뭔가 달라지고 있는 거지. 네? 무엇인가가 달라지고 있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네? 우따블리님 어서 오세요. 늦게 오셔가지고 말이야. 그런 겁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조금 달라졌다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조금 뭔가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달라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요 횡보 시점은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기회는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상승 이후의 횡보는 내가 수익을 많이 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오늘 또 난 챙겨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오늘 또 난 챙겨 수익을 찾아봤사봐 챙겨 막 그 노래 몰라요? 너무 옛날 노래 모르나? 열심히 챙겨 그거 있는데 수익 난 걸 챙기면서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챙깁니다. 챙겨. 네, 노래를 잘못 아시는구만. 네, 싸바 그거 있잖아. 싸바 챙겨 수익을 챙기는 구간인 거죠. 왜냐면 그동안 즐기던 시점과는 좀 다른 양상의 포지션이 나타나게 된 거고 재수 없으면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자, 내려가면은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주워야 되겠죠? 뭐 달라졌으니까. 그동안은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하락장에서 매일 깨지고 있고 막 그냥 힘들어 하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네? 그렇다면은 뭔가 바닥에 나오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가 들어가고 여기서는 보통 매도가 들어가거든요. 자, 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은 올라가서 횡보하고 내려가는 게 정석이겠지만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다가 횡보하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올라가던 사람은 더 올라갈 거야, 쉬었다가 다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고요. 내려가던 데서 이제 계속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더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철석까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먹고요. 조금만 내려가면 더 사죠. 물타기를 막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내가 지금 겪었던,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만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건 그렇게 돼봐야지 하는 거죠. 네. 실적이 정말로 그렇게 나와야지 되는 거고. 2분기, 상반기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렇게 주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쪽 구간은 떨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이거나 올라갈 거라는 희망적인 부분들을 배제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은 네, 그동안에 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주식을 못 샀다 그러면 더 사야 되는 구간, 또는 내가 주식 갖고 있었다면 팔아야 되는 구간, 다시 내려갈 거라 생각하는 구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익숙해진 그런 그 포지션으로 작용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냥 내가 생각하게 왔었던, 나한테 익숙했었던 거 그거 하나만 계속 보게 됩니다.
다른 거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담배 가게 미스 김한테 눈이 딱 꽂혀버렸어. 그러면 주변에 더 예쁜 미스 리도 있고 미스 최도 있고 미스 오도 있고 미스 강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네, 바로 그런 거죠. 딱 그냥 거기에 이걸 뭐라 그러냐, 콩깍지가 씌워졌다. 콩깍지가 칵 씌워져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야지 알게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좀 하자는 거죠. 객관적. 지금 이건 뭐예요? 주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주관적. 아니 그럼 성투사야, 네가 말하는 것도 주관적 아니냐? 근데 저는 주관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라가기를 바래요. 모든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주가 내려가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주관적인 겁니다. 희망이죠. 희망. 네. 뭡니까? 지금 늦게 오셔가지고 인사 안 해준다고 그러시더니 녹방을 보시겠다고? 가시겠다고? 이거는 아니잖아. 네. 터틀님은 그만두지 않으셨나요? 네.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네. 그만두시지 않으면 없어졌을 리가 없지 않나요? 네. 저도 잘은 몰라요. 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뭐 개인 사정이겠지만, 네, 그만뒀으니까 없어졌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관적인 관점으로 일단은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변동성 장세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어요 라고 보는 거예요. 네.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어요. 이게 객관적입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객관적이에요. 왜냐면 방향이 지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도 오를지 모릅니다. 오를 것 같은데 하지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지금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주식을 사면 무조건 올라간다. 그건 정답일 수 있죠. 근데 언제 올라갈 건데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언제 올라가는데요? 10년 후에도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 맞는 거잖아. 그러면 주식을 계속 사야지. 네.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계속 들고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올라가면 맞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IMF 때 주가지수가 200포인트 나왔을 때요. 종합지수가 200포인트였을 때 코스피 2000포인트 갑니다. 이익시 회장이 말했잖아. 현대증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말도 안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그냥 막 가잖아요. 얼마 걸렸죠? 10년. 그러니까 그때쯤 되니까 뭐라 그래. 야, 맞았네. 대단한데. 그게 맞아요. 네. 뭐 우리 주식 코스피 10,000 가죠. 10,000 갑니다. 가요. 틀릴 것 같아요? 10,000포인트 갑니다. 20,000도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뭐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근데 20,000도 갈 수 있습니다. 생기님 어서 오세요. 문제는 뭐냐? 그 시점까지 내가 살아있느냐잖아요. 살아있느냐. IMF 때로 넘어가 보세요. 여기 IMF 때도 아니네요. 여기. 네. 여기. IMF 때죠? 네, 270포인트. 이때 얘기한 거거든. 2000 간다고. 98년도인데 2008년도에 2000을 갔어요. 지수가 딱 10배 갔죠? 네. 그 전에도 한번 올라갔지만 98년도부터 여기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지. 이때 사가지고 버틴 사람이 있느냐지.
있어요. 있긴 있다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 버텨. 근데 이때 변동성 봐보세요. 미쳐버리죠. 지금은 되게 귀여운 변동성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되게 귀여운 변동입니다. 네, 이런 변동은 뭐 크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가겠죠. 갑니다. 어떻게든 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못 견디고 그냥 저거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진짜 거짓말 아니고 4천만 와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다 손에 놓고 떠날걸? 지금은 뭐 10,000포인트 간다, 20,000포인트 간다 생각하지만 왜 그래요? 왜 저기 4,000포인트만 떨어져도 왜 사람들이 다 떠날까요? 왜 떠날까? 그냥 무조건 간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버티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떠나죠? 그냥 버티면 어차피 10,000포인트 갈 건데 뭐 왜 파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다 팔고 나가는 걸까요? 신용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그건 번외적인 부분이고 신용을 안 쓰고 내가 내 돈 갖고 투자했어도 못 버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질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가가 혹시라도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올라가기 주식만 하는 사람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면서 들어온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 여러분들 주식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런 거 많이 하셨어요? 주식은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거다.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아, 부부님이세요? 부부세요? 엉마니님하고 사오리님하고? 원래 이런 맛 아닙니까? 네. 왼수라고 얘기했네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으이그 왼수야. 네, 그렇게 했고요. 네. 남편이, 네. 신랑이 엉만이요. 네. 다 잃어버릴 테야. 네. 왼수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네 부분만 올라가야 되는 것만 보면 생각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거지. 이제 뒤통수. 네, 뒤통수를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신감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건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이 어마무시하겠죠. 재벌집 막내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핑퐁입니다. 남성투사님 이제 코스피 6,000 뚫고 올라갈까요? 더 떨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올라가는 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모르겠네요, 근데. 네. 뭐 전쟁만 끝나면 5,000포인트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장민님, 어서오세요. 네. 전쟁만 잘 된다 그러면 파키스탄에서 이집트하고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 뭐 얘네들이 미국 이란 협상 중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뭐 계속 얘기 나오네요. 네. 합의를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뭐 하겠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어서 이거 잘 되면 지금은 아직은 휴전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쏴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뭐 공격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6,000포인트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뭐죠? 오늘 같은 경우도 증시가 떨어질 만한 요소잖아요. 왜냐면 종전협상 결렬돼서 짐 싸갖고 돌아갔잖아요. 그 떨어질 만한 요소가 있었는데 분명히 하방으로 보고는 있어요. 얘네들이. 이거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험한데? 라고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불안한데? 그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확실하게 방향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선물하고 오늘 현물하고 보시면 해칭 막 확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떨어지면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딱 자리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현금을 들고서 현재 시장을 바라본 다음에 떨어지면은 더 긴축하고요. 올라가면 현금 써가지고 주식 사겠어 라고 딱 대기를 타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5,500포인트 위쪽에서 6,000포인트 근처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상승적인 포인트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적 기울기가 훨씬 높다. 뭐 60% 이상이 이제 올라가는 쪽에 베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제 마이너스 쪽에 이제 60% 이상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5,000이 깨지냐, 6,000이 넘느냐, 요걸 가지고서 판단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6,000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노래도 노래 또 불러드려야 돼요? 지금은 알 수 없어.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 이게 떨어지게 되면 뒤통수를 맞으면서 내가 실망감을 2배, 3배, 4배, 10배가 더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말이죠. 경험을 안 해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밖에 안 나올 거야. 지금은 오른다밖에 얘기가 없지만 이때는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락장을 경험하지 못해본 상태에서 하락장을 만나버리게 된다면 요거 답이 안 나오죠. 뭐라 그래요? 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왜 갖고 있어요? 지금 이런 장인데 주식 갖고 있으면 큰일 난다? 주변에서 너 아직도 주식하니? 네. 그런 거 하지 마. 아, 너 그거 뭐 집 한 채 날렸네. 뭐가 됐네. 뭐 누가 뭐 어떻게 됐네. 이런 얘기들 막 하자. 폐가 망신했네. 뭐 주식하면 하면 안 되느니.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못 버티는 거야, 사람들이. 왜냐면 자기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서 있으면 괜찮은데 주식은 2만 포인트가 간다고 그랬는데 야, 지금 임마 무슨 2만 포인트에 2천 포인트 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람에 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나이 우는 마음을 사나이 순정이죠. 그 노래 제목이.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알야. 왜 사나이 우는 마음을 갈대 순정을 했지? 참나. 우리들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이게 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이 너무 흔들린다고 막 이렇게. 네. 아무튼 네,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또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나는 손을 놓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쪽이 2025년도 바로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못 참고 주식을 막 집어 던지고 손절을 하고 막 삼성전자를 그렇게 그냥 막 네, 세상의 악처럼 얘기하시던 그런 분들이 지금은 삼성전자를 못 사가지고 안달이잖요. 삼성전자를 그냥 보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저기서 사가지고 그냥 고생 해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뚝 떨어지니까 삼성전자를 왜 갖고 있느냐? 뭐 주변에 소음이 들리고 끝났다느니 뭐 난리 브루스에서 다 팔아먹더니 주가가 쭉쭉 올라가. 삼성 삼전 하다가 꼭지에서 삼전 또 사버리잖아요. 네. 꼭지에서 삼전 또 사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또 그냥 이게 또 반복이 돼가지고 또 그냥 그러다가 또 이 못 살겠다 거지 같은 놈 삼전하면 또 팔면은 또 그게 기가 막히게 올라가죠. 이런 상황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러냐면 객관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객관화가 안 돼서 많이 내려갔으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많이 올라갔으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떨어진 상태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요. 올라간 상태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석할 것이냐? 어차피 저거는 내 거가 아니야. 까치밥이야.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끝장을 보고 팔 테야. 하는 것처럼 그냥 끝까지 기다려 보시거나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6천 뚫으면 뭘 사냐고요? 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진짜 죽이는 게 하나 나왔거든요. 야, 진짜 질문 잘하셨다. 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
이런 거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빠밤빰, 빠밤빰. 네. 4월 이벤트. 4월에는 살아. 4월, 4월 이벤트가, 네. 지금 시작을 했다네. 네. 네. 1개월에 49만 원으로 할인. 3개월에 139만 원으로 할인이 된대요. 요거를 하면 아실 수가 있겠죠. 네. 이야, 죽이네. 죽여. 뭘 사야 되냐고. 요거 하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걸 알려드리게 되네. 제 얘기를 할. 네. 6천 뚫으면 뭐 사는지 궁금하시죠? 저거를 이용해 보세요. 네. 다 알려줘. 네. 다 알려줍니다. 아이고, 민망하네요. 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 이거 오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좀 그렇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투자가 좀 재미도 없고, 뭐 그냥 사놓은 게 좀 올라가서 아이고 신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서 계좌가 다시 위로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괜찮긴 한데, 그래도, 네. 하루만 하시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엿 같으니까 오늘은 매매하지 말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지?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노래만 안 하면 뭐가 좋습니까? 노래를 해야지 좋은 거죠, 지금. 네? 저의 진짜 노래 실력을 듣고 싶으세요? 제가 진짜로 노래 한번 부르면 여러분들 그냥 이제는 주식 방송 하지 말고 노래로 가시죠. 이런 얘기를 할까봐 내가 지금 네? 그런 얘기를 하게 될까봐 아유 오늘은 방송 그만하시고 노래 한 자락 하고 그냥 끝내시죠.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제가 지금 노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그냥 한 곡 뽑아버리면 그냥 소속사 막 그냥 막 네 그런 거죠. 여기까지만. 자, 어쨌든, 네. 그래서, 네. 사실, 뭐, 내일 주식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오늘 주식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주식은 이제 끝났으니까 알지만, 오늘 조금 있다가 미국장이 열릴 텐데, 미국장은 또 어떻게 변할런지, 내일은 또 어떻게 시작할 건지, 지금 뭐 야간 선물 같은 경우 아까 마이너스 나오다가 지금 또 살짝 플러스 걸쳐져 있다가 보합인데, 미국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따가 내일 저녁에는 PPI 지표가 나오는데요. 이 PPI 지표는 또 올라갔어요. 이 도매 물가인데 도매 물가 올라가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유가가 지금 다시 100불을 넘었다는 얘기지. 지금 103이네요. 조금 내려와 있네요. 100불이 넘었어요. 100불 이상이 나오고 있어. 유가가요. 유가가 100불 이상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3월 달보다 4월 달에 물가 지표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4월 달 물가 지표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5월 달이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5월달 CPI, PPI가 지금보다도 높다 이 얘기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야, 이거 금리 인상해야 되겠는데? 네. 오늘 옷이요? 그레이색이야. 냠냠냠냠. 그레이색이야. 네. 옷 색깔 물어볼 때까지 기다렸어, 내가. 그레이색이야. 한번 하려고. 네. 뭐라고요? 영어로 쓰지 마. 네? 프레드 네? 모릅니다. 보는 방법이요? 어떻게 봐요, 그거?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염색은 안 합니다. 굳이 염색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네.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뭘로 보나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지금 일단은 미국은 좀 빠지는 것 같은데요? 많이 빠지진 않는데 약보합 정도가 예상이 되네요. 일단 시작은요. 네, 일단 시작은 약보합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선물지수 많이 올라왔네. 마이너스 0.6이네요.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약보합이고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고 장중에 빠지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뭔가 이슈가 좀 괜찮은 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뭡니까? 네?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어떤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염색은 굳이 이게 염색을 하잖아요. 염색을 하면 이게 조금 있으면 금방 또 하얘져요. 밑에만 밑에만 하얘지잖아요. 그러면 배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냅두는 게 나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알고 싶다고요? 발표되는 거? 경제 지표를 보는 곳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포레스 팩토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거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경제 지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카렌다로 되어 있는 거, 네. 요거 보고 싶다는 거죠? 네. 뭐 핵심만 보려면 이제 필터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보시려면 이제 뭐 여기도 필터가 있거든요. 이 필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하실 수 있고 빨간색일수록 중요한 거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주택 지표 뭐 이런 거 뭐 실적 뭐 등등등 좀 있어요. 네. 하고 이제 US 달러는 미국에서 발표된 거 이거는 CNY는 이제 중국 거, 네, 뭐 캐나다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유럽 거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미국 거만 참고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블라블라가 아니라 그냥 대충 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언제 뭐가 발표된다 이런 거. 네, 여기는 이제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 이 정도 다 알잖아요, 우리. 네, 소매 판매. 요건 이제 차트도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선으로 볼 수도 있고요. 바로도 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대충 나오죠? 네. 굳이 네, 제가 다 알려드릴 텐데. 제가 다 알려드릴 텐데 굳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만. 네. CPI를 보시면 이렇게 요때가 2022년도에 여기 8.5까지 높았잖아요. 그러다 점점 내려가다가 지금 다시 뛴 거예요. 3%대가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본 적이 없었던 라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가 신고가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전쟁이 이거 올해 이번 달 안에 안 끝난다. 유가가 계속 100불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뛰는 거예요. 한 3.9나 4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요런 상황들, 이런 거 그냥 보시면 되는데, 뭐 주소는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카렌다 정리를 잘 해놨어요.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 증권사 HTS에서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카렌다 일정표에 보면 쭉 나오긴 하거든요. 그 HTS에서 보셔도 되고 MTS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MTS는 거래만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이트 쪽에서 보시는 건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외에도 뭐 블룸버그라든지 웬만한 경제 사이트에서는 다 나올걸요? 한국경제지표는 통계청 가서 보시면 되는데 굳이 참고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한국 쪽 참고해야 되는 것은 수출입 지표 정도만 보시면 되고 뭐 우리나라 GDP, 성장률, 뭐 기타 등등의 경제 지표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발표됨에 따른 주가 상승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지표와 주가 연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발표되는 CPI나 PPI나 아니면은 뭐 저런 지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가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중국도 뭐 CPI 지표, PPI 지표 발표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에 크게 영향이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제외하고 그냥 미국 것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바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금.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왜 홍시냐고 물으신다면? 네. 그런 것도 여기서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런 것도.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떨어진다고 했는데 왜 떨어지냐고 물으신다면? 대장금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가? 맞죠? 대장금은 야 그때 방송할 때 중국에서도 난리였어요. 네, 대장금. 좋았는데 그것은 너님이 잘못했기 때문이겠죠. 네, 떨어질 것 같아서 버스 탔는데 잘못한 거지. 원래 가야 되는 방향 타야 되는데 역방향 탄 거 아닙니까? 혹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인버스는 네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 네 해칭 용도 이외에는 쓰지 마세요. 아직은 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방향이 결정되면 말씀드렸잖아요. 5,000포인트가 깨지면 인버스를 확장할 거라고. 근데 5,000포인트가 아직 깨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버스 확장은 아닙니다. 아직 해칭 용도로만 쓰시면 돼요. 자, 상승도 아직 아니죠. 상승하게 되면 인버스도 줄여야 돼요. 왜냐면 상승장에서 인버스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인버스에다 비중을 많이 실어놓으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투사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그냥 기도를 하고 있고 말이야. 막 인버스에 몰빵을 친 전문가다. 이딴 소리 하고 있던데 이것도 그러니까 객관화가 안 된 거지.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고 내 생각만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또 그냥 뭐 거기다 대고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백날 천날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그냥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해드려도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나는 무조건 주가 올라간다는 얘기만 듣고 싶은데 왜 너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객관화가 안 된 거죠. 주식이라는 게 보통은 하락에 베팅하는 것보다 상승에 베팅하는 게 돈을 벌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죠. 긍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돈을 벌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항상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살짝 바꿔보면 올라갈 거니까 사자 이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죠. 1차원적인 생각. 2차원적인 생각은 뭘까요? 이거를 2차원, 1차원보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고차원이랍니다. 고차원. 성투사만이 할 수, 배운 사람들. 스마트한 생각은 뭐죠? 올라갈 거니까 사자가 아니라, 그래, 올라갈 건데, 더 싸게 사보자. 라는 거죠. 더 싸게 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는 게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회로 최대한적으로 잡아보자 이런 거거든요. 꼭대기에 매수했어도 언젠가 올라가겠죠. 그렇잖아요. 여기 2,000에 샀어도 3,000에 샀어도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6,000에 샀어도 10,000포인트 올라가겠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간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사서 이렇게 간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사서 가는 게 좋으냐? 여기서 사서 가는 게 좋으냐?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다 아실 수 있는 비디오 아닙니까?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안 들어도 오디오고. 네. 척이면 척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왕 살 거면 좀 싸게 사보자. 그 다음에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 단시간에 일어난 이 외국인의 매도거든요. 이 매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나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있었던 그 자리보다 그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한 방에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싶은 생각이 있죠. 지금 기관들이 엄청나게 받아주고는 있는데 사실적으로 보면은 외국인급 물량을 다 넘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아,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못하고 있다. 네. 사고 싶어 하는데 매수를 못했다. 이놈들이 이제 나중에 더 비싸게 사게 될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외국인들이 바보 멍청이 똥강아지도 아니고 더 비싸게 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20만 원에 팔았는데 21만 원에 산다? 이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주가 낮춰서 18만 원이든 17만 원이든 떨궈놓고 매수하지. 네. 그래서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성투판사님 지금 레버리지 사서 코스피 7,000 갈 때까지 기다리면 미친 거겠죠? 유. 자, 여기서 생각합시다. 레버리지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롱승이라고 그래요. 롱승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곱버스. 네, 곱버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슈충이들을 이제 곱등이라고 얘기하죠. 곱등이. 네. 이 은어가 있어요. 네, 롱승이, 곱등이 이렇게 부르는데, 자, 레버리지나 곱버스를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시기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향성이 결정될 때는 상승 쪽에는 롱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레버리지 투자가 유리하고요. 하락 쪽에는 곱버스가 유리하죠. 근데 말이죠. 방향이 옆으로 누워 있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는요. 하면 안 돼요.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방향이 잘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방향이 안 맞으면 뒤지는 겁니다. 계단은 점점 내려갔는데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순식간에 마탱이 가는 거거든요. 곱버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계좌가 녹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급등을 해버린다? 그럼 곱버스 뒤지는 겁니다. 인버스라든지 이런 거 한 배짜리 코스피 200 이런 ETF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시장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크게 차이 안 나고 올라가더라도 크게 못 먹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해칭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곱버스나 레버리지는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횡보장에서는 계좌가 막 툭툭툭툭 녹아내려요. 분명히 시장은 다시 원상복귀 된 것 같은데 내 계좌는 왜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지? 이 곱버스나 레버리지에서 그런 거예요. 그 횡보를 하게 되면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고요. 그 이후에 끝자락이 됐을 때 방향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방향이 맞으면 상관없는데 틀리면 엿된다. 그래서 지금은 레버리지나 곱버스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롱숭이나 곱등이가 돼서는 안 된다. 아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사서 가만히 계시면 미친 거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 레버리지 여기서 샀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서 중간에 팔아먹긴 했지만 우리가 그때 4천 근처 갈 때 팔았나요? 아무튼 뭐 그렇게 팔았지만 레버리지 이럴 때 사는 거예요. 밑에서. 네, 더 안 내려간다 생각될 때 이제는 오르겠구나 생각될 때 또는 이제 정배를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레버리는 2배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 곱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5천 깨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사보세요. 그러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해질 때 그럴 때 진행을 하는 거지 절대로 예측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레버리지나 곱버스 같은 경우는 방향 잘못하면 그냥 그대로 뒤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정도 보시고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현금이 가장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건 현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RP 매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예수금을 계속적으로 그놈들이 샀다 팔았다 해주면서 뭘 해줘요? 이자를 또 붙여주잖아. 이자. 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자가 맨날 붙어요. 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장이 조금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조금 현금 써가지고 매수하고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조금 팔아가지고 또 다시 현금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금을 가지고서 유연하게 가지고 있다가 리스크 관리하고 있다가 방향이 딱 결정되면 그쪽으로 확 실어주면 돼요. 네. 그럼 여러분들 그동안 벌어놓은 거 지키고 있지 지금? 지키고 있죠? 네? 그동안 여기서 번 거 다 현금화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현금화 해가지고 야금야금 다 썼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다 쓴 건 아니죠? 네, 일단은 현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현금을 그대로 지킨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버스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올라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그거예요. 확실하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그죠? 근데 지금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기. 지금은 목청 터지게 주가 오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 사세요! 보유하세요! 팔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주가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네? 주가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제는 다 뒤졌습니다. 주식 다 팔고 그냥 주식시장을 떠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대바닥이 치게 될 겁니다. 이제 2000포인트가 깨질 겁니다. 이제 뭐 작살났습니다. 우리 끝장났습니다.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왜?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고. 주식을 다 팔았더니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그건 또 괜찮나? 왜냐면 주식을 다 팔았는데 올라갔어. 그럼 다시 사면 되잖아. 그건 뭐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못 사니까 문제인 건가요? 자, 뭐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주식하면 안 돼. 그랬는데 이제 주가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리스크적인 측면은 확실히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안 떨어지고 올라갈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했는데 떨어질 때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주식을 일단 다 팔아서 야, 주식 떨어질 거니까 다 팔어.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어. 근데 올라가면요. 다시 사면 되잖아요. 이 리스크가 이게는 훨씬 더 적은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네. 소조님 어서 오세요. 그죠? 조금 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가겠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갖고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네. 뭐 아무튼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주식을 다 팔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강효정님도 어서 오세요. 시장에 나오는 재료들이 한 방에 해결되는 듯한 느낌은 없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있고 변수가 나오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뉴스 나오는 거 여러분들 계속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계속 쳐다봐야 돼요. 무슨 뉴스가 나오냐, 유가는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뭐 선물은 어떻게 되고 있냐, 미국장은 어떻게 되고 있냐. 네, 트럼프는 또 오늘 나와서 뭐라고 또 씨부리 될 거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막 볼 게 너무나 많죠. 피곤하잖아요. 화성송 양봉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어서도 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확실해지면 가자는 얘기예요. 확실해지면.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팅을 한다는 것은 뭐다? 객관성이 없는 거죠. 내일 주가 오른다고 확실해요? 내일 주가 내린다고 확신합니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행사가 있다니까는요. 갑자기 무슨 말씀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벤트 이거 또 이거 얘기하라고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4월 이벤트 왔잖아요. 네. 1개월 49만원, 3개월 139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예전에 네, 예전에 저기 뭐야 이벤트가로 하신 분들은 이벤트가로 계속 연장이 되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이벤트가로 하셨던 분들은 이벤트 가격으로 그대로 연장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나요? 그쵸? 계속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2개월 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2개월로 될걸요? 그러니까 3월에 만약에 싸게 가입하셨던 분이라면 3월 그 가격으로 그대로 갈걸? 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한 달에 66 아닙니다. 지금 이거 바뀌었을 텐데 여기 더 밑에 있는데요. 왜? 한 달에 지금 49만 원이고요. 3개월에 139만 원이고요. 네. 2개월 근데 예전에 2개월 하셨던 분들은 88에 했었잖아요. 고객센터 전화하시면 88에 2개월로 그대로 되실걸? 네. 2개월에 88 하셨으면 2개월에 88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셨던 고객센터 전화 안 하셨어요?
흰머리는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네. 고객센터 전화 안 해보셨구나. 고객센터 전화해보세요. 예전에 내가 88로 했었는데 이번에 또 88로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아마 이벤트 가격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에 66을 했어요. 한 달에 66으로는 거의 안 하는데요. 네. 66 그러면 22만 원 더 내고 2개월을 더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걸요. 네. 그래요? 2개월 행사할 때 다시 연장하면 된다고요? 예전에 일회성 이벤트로 하셨나요? 뭐 특강 그런 이벤트? 아니 그래도 보통 이벤트면은 이벤트 가격으로 계속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물어보세요. 이벤트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 하셨던 가격으로 계속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끊어지는 건 모르겠는데 이 가격이 끊어지지 중간에 뭐 안 하셨다가 다시 한다 그러면은 상황이 달라지긴 하는데 계속해서 연장이 되실 때는 이 가격으로 계속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88에 하셨다 그러면 88이 되고 이 뭐 119로 하셨다 그러면 119가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가격으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게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들 해오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벤트를 가입하셨는데 가격이 변해서 다음 달에 이상하게 나오셨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고객센터에다가. 네. 그리고 지금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가 있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죠? 135만 원에 3개월이요? 네, 계산해봐요. 나누기 3은 45만 원. 뭐 그건 나쁘진 않네요. 그죠? 네. 엉만이 비사시님 슈퍼챗 2만 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장기 투자란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단풍이 6포 사주세요. 엉만이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네, 세금 많이 내셔야 되는데 또 단풍이까지 신경 써주시고 네, 복 받으세요. 네. 내일 혹시라도 그거 안 되시는 분들 고객센터 한번 전화해 보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벤트 가격으로 그냥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끊기기 전에 하시면 끊기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끊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달에 끊어졌는데 네,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가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1년) 할 때는 연장이 되고 2개월에 3개월 했는데 끝나 다시 하면 그럼 그 양복탕님은 전화를 안 해보셨죠? 전화를 해보세요. 네, 전화를 해보시고 이상한데요? 네, 다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입하셨던 이벤트가 일회성 이벤트인가요? 가격이 아니라 기간 이벤트는 기간은 안 주는 건 봤어도 가격이 변하는 건 못 봤는데요. 네.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 가입하셨으면은 2개월이고 3개월 했으면 3개월이고 다른 상품은 안 돼요. 네. 다른 상품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88로 했었는데 1년 상품으로 해야 되겠다. 요거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업그레이드는 가능한가? 근데 1년 상품인데 88로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경우.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교차 상품은 안 되는 걸로 모르겠는데 88로 했는데 88로 또 해야 되겠다. 요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화를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네. 전화를 안 하셔서 이벤트 가격이 없을 때는 전화를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전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고객센터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은 아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가격은 그냥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속되는 걸로. 전화해 보십시오. 네. 내일 만약에 안 되면은 저한테 다시 오세요. 저기 뭐지? 내일 방송 있으니까 내일도 무방에 오셔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기름을 태권브로 나르면 안 돼요. 태권브가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 항공유가 좀 너무 비싸죠. 그래가지고 항공유로 석유를 나르는 거는 비효율적입니다. 큰일 납니다. 네. 채팅으로 해도 됩니까? 네. 지금 봉쇄 됐습니다. 생기님. 아까 전에 봉쇄가 됐어요. 이미 봉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이 발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근데 봉쇄가 됐는데, 그런데 봉쇄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당장 눈에 띄진 않아요. 네. 5천이 깨지면 인버스, 5천이 깨져서 인버스를 샀는데 외국인들이 힝 소같이 하면서 7천으로 올리면 어떡하냐고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5천이 깨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라 그랬죠? 외국인들 공매도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네. 아니, 5천, 뭐 6천에 팔고 5천에 살려고 외국인들이 그 지랄 하지 않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5천이 깨졌어? 그럼 외국인들 매도가 본격화될 수도 있겠구나. 뭔가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하셔야지. 뭔 놈의 외국인들이 받아줍니까? 속았지. 네, 그렇게.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욕을 한번 해주는 거죠. 그럴 일은 없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봉쇄가 되어 있고, 자, 미국장 시작했는데, 한번 꼴을 한번 봅시다. 괜찮을 것도 같은, 많이 안 빠졌네요. 0.26 빠져 있는 상태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0.17. 더 빠질 수도 있긴 있어요. 상황은 일단은, 네. 엔비디아가 1%대 빠져 있죠. 네. 그리고, 사모신용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그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샌디스크가 3.8%. 너무 나쁘지 않네요. 메모리 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을 봐야 되는데 마이크론은 약보합이에요. 월요일 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 분위기가 아까 선물 쪽도 괜찮았던 거 보니까 뭔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가 본데요. 그죠? 네,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포인트가. 그럼 내일은 또 살짝 올라가는 건가요? 네. 지금은 공매도 많이 못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때 나왔다가 쇼커버링 다 잡아서 올렸잖아요. 여기서 공매도 쳤는데 주가 여기 삼성전자 시정 나오니까 다 쇼커버링 해가지고 다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환매 들어가서 공매도 환매 무지막지하게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안 깨지니까 받아서 올렸다고. 시간이 급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공매도 또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상황은 나쁘지 않게 출발했어요. 네, 미국장은 나쁘지 않게 출발을 했고요. 요 정도면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물론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끝나도 내일 기대 요소는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은 네, 뭐 서로 무기가 왔다 갔다 하거나 어디 공격을 받았다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고요. 지금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문제가 좀 되는 거지만 공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네, 이 상태로만 그냥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라면, 그냥 말로만 중얼거리고 말았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냥 휴전 기간이구나, 공격이 없구나 하면서, 그냥 갈등 요소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형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닐 것 같은데, 물론 장이 끝나봐야지 알겠죠? 내일 돼봐야지 알겠죠? 내일 돼서도 트럼프가 또 저녁에 SNS로다가 뭐 지랄을 해버리면은 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나쁘진 않게 끝났습니다. 일단 보합이에요. 보합이라서 조금 더 살펴보자고요. 얼마 전에 그 얘기도 나오던데 1시간 안에 다 때려부실 수 있다면서 또 네, 1시간 안에 다 때려부실 수 있다고 또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하여튼 네, 네타냐후는 지금 공격을 못해가지고 아주 안달복달인데 이걸 빨리 좀 끊어내고 우리도 상승 쪽으로 만들든 뭘 하든 좀 갔으면 좋겠네요. 이제 포지션이 좀 정해지면 네,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라가는 종목이든 뭐 우리도 오늘 올라간 거 있었어요. 올라가는 게 있었지만 뭐 굳이 뭐 지금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목이 지금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 방향만 잘 맞으면 지금은 또 들어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니까 조금만 좀 어차피 지금까지 참은 거 조금만 더 스마트하게 좀 참아보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식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시면은 뭐 이건 GST 이런 거 있잖아요. GST 이런 것들은 뭐 시간에 의해서 한 20% 넘게 올랐더만. 네? 20% 가까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소부장인데 얘는 지금 액침 냉각인데요.
그래서 지난번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액침 냉각, 갑자기? CX에 이런 거 있죠. 뭐 네오셈이나 또는 뭐 엑시콘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은 오늘 좀 반등이 좀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 떨어지는 거 뭐 HPSP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죠. IST 이런 거 떨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아니 IST가 아닌가? IS 뭐였지? IST 아니야? ISC군요. 미안합니다. ISC라고 했잖아, 내가. ISC 이런 거는, 네, ISC 이런 건, 네, 그래요. 내가 말했잖아요. ISC라고. 요거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부장 쪽에서도 얘기가 좀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뭐 오늘 솔브레인이 떨어지고 동기세미캠은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지들 멋대로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있어서 딱 같은 업종 내에서도 막 구분 지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다라고 딱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딱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게 방향이 확실히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덩어리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 아직은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떨어졌다고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골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좀 잘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은 다들 단타 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올라가면 팔아먹고 내려가면 사고 막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뭐 올라간 거 있잖아요. 올라간 거 있지만 요거 굳이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올라갔다가 팔아먹은 건 또 좀 애매하게 있다가 또 확 급등하고 막 이지랄을 하니까 종목들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 좀 잘 하시고 현금 확보 잘 하시고 잘 그렇게 가시다 보면 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 정도 참고하시고, 네. 흐름은, 네. 일단 현재로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으니까 좀 보시고, 이제 장이 지나가면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오늘 또 신곡이 나왔으니까 신곡을 또 들으면서 즐거운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팔아먹었습니다. 다 팔았어요. 네. 삼성전기는 다 팔았죠. 삼성전자도 팔았는데 삼성전기를 안 팔겠습니까? 싹 팔았죠? 자, 시장은 이미 전쟁이 끝난 걸로 해석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잡음이 생기면 주가는 그냥 떨어질 거고요. 여기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지금처럼만 넘어가면 공격만 하지 않으면 되죠. 공격만 안 하면 됩니다. 왜냐면 발전시설이나 기타 등등을 때리고 들어가면 이란이 걸프 국가에 있는 모든 발전시설이라든지 석유시설 이거 다 때려부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아 버리게 되면 이제 그냥 끝장이 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렇게 안 되고 가면은 종전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네. 일단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아주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르무즈 개방하라고 해놓고 시설을 건드릴 리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호르무즈 개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를 막았잖아요. 여기 오만만부터 해가지고 싹 호르무즈로 들어가는 거 막아버렸잖아요. 그 이란이 열받아 있다고요, 지금. 근데 미국 군함이 들어가서 또는 다른 나라 군함이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기뢰를 뭐 제거한다거나 여기 있는 그 항로를 뚫으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이란이 공격을 하게 돼서 만약에 다친다 그러면 폭격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때려 부시게 되겠죠. 요게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헤즈볼라가 아니죠. 후티 반군이죠. 이 후티 반군이 여기 홍해를 막는다. 요거는 뭐 막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 예멘 쪽에 있는 거니까 바로 막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걸프 국가들도 지금 열받는다 하는 데다가 나토 애들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싸운다 안 싸운다 그러고 그지랄 하고 있으니까 요게 무서운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안 판 거요? 2차 전지? 2차 전지는 안 팔았어요. 2차 전지하고 방어주 이런 쪽은 안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한두 개 산 것도 있고요. 뭐 그랬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방어주예요. 네. 그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나 민감도 높은 종목들, 그 민감도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팔았어요. 그때 계좌를 다 밀었지 않나요? 네.
많이 팔았는데요, 그때.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은 또 네, 신곡을 들어야죠. 신곡. 신곡 다 들어보셨어요? 신곡을 들어야 되는 날이죠. 제목도 대단한 가치와 흐름. 죽이네. 자, 요 노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푹 주무시고요. 내일은 또 내일 걱정하자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한절매도 되었습니다. 주식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성투사 노래는 듣기만 해도 주식 공부가 되니까 정말 좋아. 시세창 넘어 심리가